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226화 리뷰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간 내용을 보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화에 나온 고조의 대사인데요. 이것을 스쿠나의 대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스쿠나의 1인칭은 오래, 고조의 1인칭은 복구. 이 대사에서는 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고조의 대사입니다. 다음은 고조의 순간이동 메커니즘. 주술의 전 10권에서는 아오에 의한 고속이동이라고만 나왔지만 이번에는 무한 주술을 사용한 공간과 좌표의 압축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술의 전 단행본 부록에 여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스케일을 무한 원점에 날린다. 공간을 압축하는 이미지이다. 입체 사용을 검색해보세요. 이것은 고조 술식의 자문으로 온 정보 기하학 석사 T상이 생각해낸 설정인데요. 예를 들어 223화에서 200% 무라사케를 날린 고조는 다음 순간에는 이미 스쿠나의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고조와 스쿠나의 거리는 약 3.7km. 그러나 두 개의 좌표를 이렇게 일본 지도에서 보면 이 두 점은 겹쳐집니다. 즉, 카메라의 줌아웃 기능 같은 것을 극한의 조작으로 공간에 간섭해서 행한다. 결과 두 개의 좌표를 가까이 끌어당긴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개개 선생은 자기가 생각한 설정도 아슬아슬하게 통하긴 하지만 무한 원점이라는 말이 뭔가 멋있다고 했는데 이게 마음에 들었는지 226화에서 공간의 압축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복마 어주자의 중심에 존재하는 미즈시. 아마 한국에서는 사찰이나 절 등으로 번역된 것 같은데 원작에 나온 대로 제 영상에서는 미즈시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쿠사카베의 대사. 통상 생등 영역에서 구현화되는 것은 그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나 역할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야. 영역 전개를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로 생등 영역의 구현화, 술식의 부여. 1번은 영역의 디자인, 2번은 영역의 효과를 담당합니다. 최근에 등장한 요로즈의 영역을 예로 들면 영역 내에 존재하는 이것들의 특별한 의미나 역할은 없다는 것. 계속해서 메이메이의 대사. 미즈씨가 소위 단순한 영역의 심벌일 경우 애초에 파괴할 수 없고 의미가 없어. 유관을 가진 고조군이 파괴라는 수단을 쓰지 않는다면 그런 거겠지. 메이메이의 말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미즈씨가 단순한 영역의 심벌이 아닐 경우 파괴할 수 있고 파괴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시 쿠사카베의 대사를 보면 생등 영역에서 구현화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나 역할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쪽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는 대상의 술식을 간파하고 주력을 탐지할 수 있는 고조가의 특이 체질. 메이메이가 말한 것처럼 유간의 능력을 생각할 때 미즈씨를 파괴해 참격이 멈춘다면 고조는 제일 먼저 그 수단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즈씨가 단순한 영역의 심벌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납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영역 전개 후 결계 내에서 필중 효과를 서로 지워 중화하는 상황, 영역 붕괴, 술식 사용 불가, 반전 술식을 풀 전개하면서 6탄전에 돌입한 고조에게 아마도 미즈씨를 파괴할 정도의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메이상의 말이 확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반경 200m에 달하는 필중 효과 범위는 미즈씨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추측 중 하나가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미즈씨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225화에 나온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은 그릇 없이 물을 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말. 애초에 이 액체라는 비유가 틀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주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 최상의 주술 센스, 그리고 해석을 넓히는 것으로 주력과 영역 전개에 대한 스쿠나의 생각이 보통의 술사와는 다르다면 주술의 전 애니 4화에서 스쿠나가 처음 영역 전개를 할 때 애니 오리지널 연출로 등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하게 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중앙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복마 어주자의 필중 효과 범위로 보입니다. 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미즈씨, 즉 안테나에서 전파가 방사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복마 어주자의 필중 범위가 만들어지고 이 안테나의 역할을 미즈씨가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결계를 닿지 않는 켄자크의 영역에 아주 꺼림직한 모습의 오브제가 서 있는 것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본래 영역은 술사의 사망으로 강제적으로 해제, 술사 자신의 의지로 임의로 해제, 영역의 외곽이 파괴되면 해제되지만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은 외곽이 없는 대신 중앙의 상징적인 물체가 파괴되면 해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파괴되면 영역이 해제된다는 디메리트를 속박으로 걸어 영역의 다른 성능을 더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26화 마지막에 고조가 영역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번 턴에서는 이 설정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추측도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외곽이 아니라 외곽이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아마 번역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곽은 겉 껍데기를 뜻하고 외곽은 바깥 테두리라는 뜻이죠. 원작에서는 영역의 껍데기라는 뜻으로 외곽을 사용합니다. 한편 복마 어주자의 어주자는 두 개의 문이 달린 궤를 가리키며 복마는 말을 다스린다는 뜻이지만 그 유래는 중국의 전기소설 수호전에 등장하는 108마왕이 봉인되어 있는 복마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결코 열어서는 안 되는 장소로 대대로 천사에 의해 지켜졌지만 북송시대의 관료 홍진에 의해 봉인이 풀려 마왕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과 함께 마치 마물이라도 살고 있는 것 같은 애니 오리지널 연출이 더해져 미즈씨의 스쿠나의 마, 그의 진정한 모습이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추측해보는 것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